2000년 일본. 정년 퇴직을 한 60대 남성 호리우치 다츠오는 하루하루가 무료해서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는 타츠오가 집어든 건 붓이 아닌 컴퓨터 마우스. 타츠오는 컴퓨터에서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엑셀을 켰습니다. 아니 뭐 그냥 그림판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 켜야 그릴 수 있지 않아요? 다운받아야 되는데 잘못 다운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엑셀을 원래 잘하시던 분이에요? 어허, 아닙니다. 사실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타츠오는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이 엑셀로 작업하던 모습을 어깨 너머로만 봤을 뿐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림조차 제대로 그려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 노인이라고 컴퓨터 엑셀 못하는 법 있어? 배우면 다 잘할 수 있다고. 망설이지 않고 엑셀을 배워나간 타츠오. 풀과 꽃, 산이나 나무 등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헐. 그렇게 타츠오가 완성해낸 그림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모두 엑셀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판 치워도 되겠다. 이걸 어떻게 엑셀로 해? 이게 엑셀로 나온다고? 엑셀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더 날개를 다르실 수 있는 분이 아, 그냥 그림판으로 돌아오셔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림판으로 네. 오시면 제가 볼 때는 바스키아 나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엑셀이라고 하고 보면 너무 대단한 거지.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엑셀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거죠. 더 위대한 거지. 타초가 엑셀로 그림을 그리기 취미를 가진 지가 6년이 지난 2006년. 당시 일본 전역에서 엑셀로 그린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엑셀아트 콘테스트가 열렸고요. 이런 콘테스트가 있다고? 자신이 그린 작품을 출품한 타초는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무려 1위에 등극합니다. 엄마. 그 후로도 타츠오는 꾸준히 엑셀 그림 그리기에 전념. 2016년에는 한 IT 기업이 주최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지역 시민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엑셀화 강좌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황혼의 나이에 엑셀의 미켈란젤로라는 별명을 얻은 타츠오. 이젠 엑셀 화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중 들린 희소식. 한국 여자 배구 4강 진출.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선전이었습니다. 한일전 역전했잖아. 8강에 그렇습니다. 5세트까지 가서. 그 다음 승부도 진짜 대단했어요. 사실 진다 그랬거든. 세계 랭킹 4위 터키 꺾었죠. 주장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양효진, 박정아 선수 등 대표팀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멋진 성과를 냈었죠. 그리고 이 선수를 곁에는 2019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라바리니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4강 신화를 이끄는 라바리니 감독이 사실은요. 일평생 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프로 배구 선수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아마추어나 유소년 레벨에서도 전혀 배구 선수로 뛴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감독은 좀 유명 선수 출신이나 아니면 유명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수를 좀 해본 분들이 많이 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분은 아예 안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험이 없다. 이게 바로 편견인 겁니다, 여러분. 아하. 운동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큰 꿈을 향해 나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선수로서 강력한 스파이크 기술을 연습하는 대신 팀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 16살 때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유소년 배구팀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함께하게 된 라바리니. 처음엔 지도자로서 크게 주목받는 포지션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니 코트에서 제대로 배구 해본 적도 없으면서 배구를 알긴 해요? 비선수 출신이란 이유로 코치의 자격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세간의 편견을 깨기 위한 그의 선택은 전술 분석. 상대팀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전술을 쓸지 큰 그림을 그려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탈리아 유소년, 청소년, 프로팀까지 단계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밟아가며 주목받기 시작한 라바리니 감독. 2019년에는 또다시 세간의 편견을 깨고 한국 배구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와우. 그런데 라바리니 감독을 찾아온 위기.
올림픽 직전에 출전한 2021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7연속 패배를 기록. 이게 일각에서는 라바리니 감독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했지만 라바리니 감독은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며 팀워크를 재정비. 뿐만 아니라 위기 질서가 강한 스포츠계에서 감독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친근히 대화, 치밀한 분석력으로 팀을 이끌며 도쿄올림픽 4강 진화라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일평생 배구를 해보지 않은 비선수 출신인 라바리니 감독.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배구가 전부였기에 그의 멋진 커리어가 빛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14년 미국, 잘생긴 외모 덕분에 범죄자에서 탑 모델로 이력 스타덤에 올랐던 제레미 믹스. 자, 그런데요, 2년 후 제2의 제레미 믹스가 또 등장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2016년 4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차량 절도 및 과속 운전 혐의로 체포된 맥키 알란테 럭키. 그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절도, 여성폭행 등의 혐의로 이미 전과 5번. 아이고, 참 어떡하면 좋냐. 인생 험하게 사셨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다시 차량 절도로 수감되어 머그샷을 찍게 된 그. 그런데 그의 머그샷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SNS에서 난리. 그의 뛰어난 외모로 난리가 난 겁니다. 뭔데 그렇죠? 아니, 칼라 렌즈를 안 꼈는데 저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자연 그대로의 사진입니다. 맥키의 오른쪽 눈은 바다처럼 푸른 빛깔, 또 왼쪽은 짙은 갈색인 오드아이의 소유자로 신비로운 분위기가 철철 흘렀죠. 자, 그래서 그의 외모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그 얼굴 그렇게 쓸 거면 나한테나 줘라. 내 말이. 이렇게 맥키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요. 그의 인기가 마구 치솟자 언론에서도 프리즌 베이, 연인에게 부르는 애칭인 BAE, 베이를 붙여서 일명 감옥의 연인으로 소개했는데요. 그 뒤 전과자, 또 사회나고자 이렇게 막장 인생을 걷던 그의 인생이 확 뒤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분위기 있는 눈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 진짜 머그샷 하나로 스카우트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S모델 에이전시는 원석 같은 그의 매력을 알아보고 전속 모델 계약을 제안. 맥키 역시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맥키는 본격적으로 모델로 변신. 이후 유명 남성 잡지 RFB를 비롯한 각종 패션 잡지를 장식했고요.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이자 세계 모델들의 꿈의 무대, 뉴욕 패션 위크의 런웨이까지 올랐습니다. 저거 아무나 못 가는데. 아니 근데 그 제레미 믹스는 그 다음에 인생이 또 좀 특이하잖아요. 뭐 불륜도 좀 했었고 네. 또 그런 전철을 밟는 거 아니에요? 결말은 좋지 못했죠. 자, 실제로 제2의 제레미 믹스인 만큼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맥키는 전 제레미 믹스처럼 되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에도요, 잘생긴 외모 하나로 인생이 확 바뀐 남자가 있습니다. 187cm의 훤칠한 키, 우수에 젖은 에메랄드빛 눈동자, 초콜릿 근육에 태평양처럼 넓은 어깨까지. 와우.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조각 같았던 21살 브라질 청년 길레르미 레오. 잘생겼다. 나도 돌첸 바나나의 톱 모델 데이비드 간디 같은 모델이 되겠어. 이렇게 세계 무대를 겨냥해 2013년도에 중국에 건너가 모델로서 첫 발을 내딛는데요. 하지만 그의 부푼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 그 자체. 결국 2014년 생계 때문에 꿈을 접고 브라질로 돌아왔고요. 그 뒤 상파울로 지하철의 경비 요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평범한 경비 요원으로 살게 됐지만 얼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 그런데 정말 그 외모 하나로 인생이 확 뒤바뀌게 됩니다. 2014년 브라질 유명 V 관광 사이트에서 브라질 네티즌들을 상대로 가장 핫한 지하철 직원 투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18,600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길레르미가 무려 76%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 이후에 상파울루의 옐로우 라인 신풍나무로 화제가 됐고요. 와. 그리고 이 투표를 통해 그의 외모는 전국구 아니 월드 클래스로 인정. 그래서 그의 베어스타그램에는 나를 체포해 주세요. 어머. 길레르미 보러 오늘 비행기 티켓팅합니다. 라는 댓글로 도배가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아주 성격도 쿨합니다. 네. 예, 스타덤에 오르면 이걸 또 숨길 법도 한데 네. 여자친구까지 아주 당당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멋지다. 네, 상남자죠. 그래요. 자, 그리고요, 결국 길레르미는 그토록 소망하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자, 브라질 유명 C 모델 에이전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모델 계약 후 브라질 인기 엘 패션 잡지를 장식하며 포기했던 모델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잘 됐네요. 현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마들이 있습니다. 어우, 이쁘다. 되게 서구적인 미인이시네요. 시선을 확 사로잡는 매력적인 이목구비. 거기에 여성들의 워너비 환상적인 몸매의 소유자, 바로 데뷔 4년차 모델 신디 킴벌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그녀. 현재 미국, 영국 등 세계 패션계에서 라이징 모델로 주목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며 활동 영역을 무한정 넓히고 있는데요. I decided to come back because I don't. 그녀의 메이크업 팁 소개 영상은 3주 만에 무려 17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anything.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게 저 정도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또 꿀팁이에요, 저 뷰티. 자,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핫한 셀럽으로 떠오른 이유가 놀랍게도 한 남자의 클릭 때문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닙니다. 모델 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 저스틴 비버. 세계적인 팝스타 그 저스틴 비버가 맞습니다. 2015년 12월 8일 SNS 파도를 타던 저스틴 비버. 우연히 한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도톰한 입술이 트레이드마크인 안젤리나 졸리와 매혹적인 눈빛의 모델 이리나 샤크를 섞어놓은 듯한 외모를 보고 보자마자 좋아요! 딱! 그리고 자신의 계정에 재업로드까지 하며 Oh my god, who is this? 대체 누구냐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비버의 극찬이라니 뭐 이런 극찬을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초도 안 돼서 폭풍 좋아요가 눌리더니 순식간에 달린 댓글만 10만여 개. 오. 그리고 이때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 여성이 신디 킴벌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발렌시아에 살고 있고요. 용돈벌이로 시급 4달러를 받고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와.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신데렐라, 아니 스타가 된 신디. 스페인의 유명 U 모델 에이전시에서 모델 계약 러브콜까지 보내 2016년 2월 신디 킴벌리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패션쇼인 마드리드 패션 위크에서 모델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그 흔히들 하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케이스네. 대박이다, 진짜. 그죠? 저스틴 비버의 클릭 하나로 시급 4달러 아르바이트생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로 급부상한 신디 킴벌리. 나도 그 애처럼 좋아요 좀 눌러줘. 2011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도로변. 낡은 옷차림, 떡진 머리, 그리고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노숙자 테드 윌리엄스. 아이고, 힘들어 보이시네. 1986년경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고요. 그렇게 거리에서 허비한 시간이 무려 20여 년.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상황. 내게 유일하게 남은 건 내 목소리뿐이야. 목소리가 좋았나? 설마 뭐 가수 오디션? 1980년대 초 20대 때 그가 몸담고 있던 직장은 오하이오주의 모 지역 방송국. 그는 그곳에서 라디오 DJ로 활약했습니다. 당시에는 촉망만 는 라디오 DJ였다고 해요. 그런데 장장 20년 만에 아직은 쓸만한 재능, 자신의 목소리로 새 시작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이 주신 선물을 가졌습니다. 라고 쓰인 골판지를 들고요. 최고의 올드팝을 듣고 싶다면 98.9를 들으세요. 이렇게 유명 진행자부터 각종 경기 해설까지 거리에서 성대모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2011년 1월 우연히 거리에서 테드를 본 지역신문 기자가 그 영상을 촬영해 너튜브에 올린 건데요. Hey, I'm gonna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와. 미국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진짜 난 이걸 보자마자 너무 저 목소리가 부럽다라는 아니, 생각이 우리 다 갖추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 미국 그 AFN 라디오를 틀어놓거든요. 네, 이글 FM. 그죠? 이글 FM. 미군들이 많이 나와요. 저 목소리가. 성대모사를 똑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 네.
자, 그런데 이 노숙자 테드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테드의 매력적인 바리톤 음색은 순식간에 사람들 귀를 사로잡으며 Live in concert. 정말 신이 내린 목소리네요. 이대로 썩히기 아까운 재능이에요.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언론에서도 황금 목소리를 가진 노숙자라고 보도가 되고요. 또 유명 방송국의 아침 방송까지 출연한 노숙자 테드. 어머, 자, 그리고요. $10,000 드리죠.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미국 전미 미식축구 연맹을 비롯한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구단과 여러 지역 방송국에서 테드를 서로 모셔가려고 러브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만한 정말 목소리가 옥구슬 굴러가잖아. 자, 이렇게 인생 대역전의 기회를 얻게 된 현재 테드는 미국 NBA 클리블랜드 팀의 장내 아나운서가 됐고요. 어머, 거액의 계약금과 오하이오주에 있는 집 한 채까지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머머머머. 그리고 정말 멋진 분인 게 노숙자들을 위한 재단 테드 윌리엄스 프로젝트를 세워 과거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2017년 국토 정중앙배 우승, 2017년 대한 당구연맹 회장배 우승, 데뷔 1년 만에 한국 챔피언 자리를 거머쥔 주인공, 바로 캄보디아 출신 여성 스롱 피아비. 오, 저 이분 기사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네.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되게 화제가 됐다 방송 그러는데. 엄청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자, 그녀의 인생은 큐대를 잡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2010년 남편 김만식 씨와 결혼한 뒤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청주댁 스롱 피아비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따라 우연히 당구장을 갔습니다. 우연히. 그냥 남편의 당구 치는 자세가 멋져 보여서 나도 한번 쳐볼까 하고 무심히 잡아본 큐대. 그런데 손에 착 붙더랍니다. 진짜? 그것은 데스티니. 운명이었습니다. 남편 따라 심심풀이로 시작해본 당구인데 뒤늦게 배운 당구가 밤새는 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그리고 2018년에는 2년 연속 한국 여자 3쿠션 랭킹 1위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2018년 9월에는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 동메달. 세계 대회를? 세계 대회. 같은 해 11월엔 아시아 여자 3쿠션 선수권 1위를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준 피아비 씨. 아니 뭐 전생에 당구 선수였나? 보통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석권하는 국내 당구 선수를 보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스롱 피아비 씨는 무려 23살에 잡은 큐대로 단 1년 만에 두각을 나타낸 거죠. 큐대 하나로 인생이 180도 바뀐 당구 여신 스롱 피아비. 캄보디아에도 그녀의 활약이 전해져서요, 스포츠 스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를 자국의 큰 경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세계 1등인데. 그리고 그녀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다고 해요. 더 성공해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는 것. 멋지죠? 당구 여신. 저희 기자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아마추어 예술가 토퍼 브로피. 그런데 어느 날 왜 뭘 해도 재미가 없을까? 나는 왜 사는 거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과 우울증, 심지어는 불안 장애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신이 어렸을 때 오리, 염소 등 동물을 키우며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자, 곧바로 반려견을 입양한 그. 덥수룩한 헤어스타일, 초록빛 눈동자의 반려견, 이름은 로젠버그로 붙였습니다. 귀여워. 네, 참 귀엽죠?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이유모를 슬픔에 빠졌던 토퍼 브로피. 그런데 로젠버그와 함께 있을 땐 마냥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요. 네. 그때부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신의 인생을 위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죠? 커플룩인가요? 보라색 목티, 파란 티셔츠, 줄무늬 티셔츠 등 색색을 맞춰 커플룩을 선보이더니 경찰, 화가, 산타클로스, 카우보이 군인부터 저렇게 아인슈타인과 고 스티브 잡스 등 유명인 코스프레까지. 아니 근데 보는 우리도 웃고 있잖아요. 네. 본인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 되게 편안히 앉아서 사진 찍는다, 강아지가. 자,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60여 가지가 넘는 컨셉에 도전, 570여 장의 사진을 남기며 자칭 도그 아티스트로 활동한 그.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게 2017년 5월엔 국내 S사의 갤럭시 휴대전화 광고까지 접수. Who's that? It's my son.
아 귀여워. 야, 저렇게 해서 광고를 했구나. 근데 쟤 진짜 사람 같다. 네. 그리고 2017년 6월 또 한 번의 인생 역전을 한 그 토퍼 브로피와 반려견 로젠버그의 커플 사진을 찍어준 사진 작가 샹탈과 포릴라. 오 마이 갓. 그리고 지난해 사랑의 결실 베이비까지 탄생했다고. 저기도 껴 있어 로젠버그. 계속 껴 있어. 큰아들이잖아요. 반려견과 차에서 내린 주인. 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강아지를 몰고 가고요. 강아지 방석까지 휙 던져놓고 자기만 서둘러서 차에 탑니다. 영문도 모른 채 버려진 강아지는 같이 가자고 자동차 문에 매달려 꼬리를 흔들며 애원하는데요. 하지만 주인은 매정하게도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죠. 꼬리치잖아 계속. 저럴 거면요 애초에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저게. 아, 진짜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이 유기견은 다음날 한 행인이 발견해 영국의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보내졌습니다. 에휴. 자, 조사 결과 2살로 추정되는 핏불 테리어 종. 2살이에요 2살. CCTV가 공개되자 이 유기견을 향해 전 세계 네티즌들은 주인을 반드시 찾아서 처벌받길 바란다. 진정 사랑받을 수 있는 집에 입양되길이라는 격려를 보냈죠. 자, 그런데 이 유기견이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견생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좋은 거죠? 일이 생겼나 보다. 네. 그지? 자, 올해 1월 초 베이비에게 새 가족이 필요하다면 내가 키우겠어 브로. 이렇게 강아지를 입양하겠다는 수행 넘치는 분이 나타난 겁니다. 래퍼인가? 가수인 것 같다. 과연 누구냐? 어. 바로 미국의 세계적인 래퍼이자 세계 유명 래퍼 중 자산가 탑 10에 든다는 스눕독! 야 스눕독. 래퍼 스눕독은 유기견 후원 자선단체 독포독을 후원할 정도로 동물 애호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이름이 뭐예요? 스눕독. 스눕독이에요. 스눕독의 Dog Dog Man. Come on. 아니,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유기견은 현재 동물학대 방지 협회에서 보호받고 있었는데 임시 이름으로 미국 유명 래퍼 스눕독을 따라 이 강아지 이름을 스눕이라고 붙여줬다고 합니다. 때마침. 예. 그런데 마침 또 스눕독이 이 사연을 우연히 SNS를 보고 연락을 취했던 거죠. 대단하다. 진짜 운명적이다. 웬일이야. 스눕으로 앉았으면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일단 또 스눕으로 이름도 붙여줬고 또 우연히 스눕독이 이 SNS에서 이 사연을 듣게 된 거죠. 일단 현재 영국의 동물학대 방지협회에선 스눕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가족 선정에 심사숙고 중이라는데요. 몹쓸 주인 만나 졸지에 유기견 신세가 된 스눕. 우리 스눕이 이제 꽃길만 걷자. 당장 끼니를 해결 못해 내일이 두려웠던 무일푼 싱글맘이 이것 하나로 인생 역전을 했다는데요. 어허. 2007년에는 아프리카 유니버스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하마맛. 이후 한 남자를 만나 가나의 대도시에서 두 딸을 낳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난 겁니다. 아이고. 뭐야. 결국 하마맛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막막함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버터. 보통 핸드크림으로 많이 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네. 화장품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시어나무 씨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 시어버터. 이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어버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어버터를 만들어 팔자. 이거면 우리 딸들 학교는 보낼 수 있을 거야. 비록 남편은 떠나갔지만 새 희망을 품고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과 시어버터 만드는 영상을 재미로 SNS에 올렸는데요. 네. 마치 리포터처럼 인터뷰도 하며 시어버터 제조 과정 하나하나를 영상에 담았죠. About the sienna tree. 오. 그런데 저 영상을 보고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마맛이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뷰를 찍더니 오. 급기야 SNS를 통해 시어버터를 사고 싶다는 주문 요청이 쇄도 그것도 전 세계에서 마구마구 들어온 거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주 원산지인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영상을 생생히 공개하니 얼마나 신뢰가 갔겠습니까? 이름 단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어버터 판매를 시작한 하마맛. 지금 봐봐. 쇄골 쪽 피부 봐봐. 광 나잖아, 광. By hand. So this stuff is gold.
미래가 암울했던 무일푼 싱글맘에서 이제는 어엿한 뷰티 브랜드 CEO가 된 하마만. 그녀는 모든 싱글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2008년 2월 제8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밤을 보낸 이가 있습니다. Diablo Cody. 자, 그녀는요 영화 주노의 각본가입니다. 아, 저 영화? 네. 수많은 명배와 유명 감독을 모두 제치고 그녀가 주목받은 이유, 그녀의 평범하지 않은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스트리퍼. 어. 아, 진짜? 자, 그녀는 대학 졸업 후 한 광고 대행사에 취업을 했는데 매일 타이핑, 복사, 타이핑, 복사 반복되는 일상에 아주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미로 스트리퍼 오디션을 봤는데 덜컥 합격.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기도 뭐 크다, 또 돈도 크다. 결국 다시 돌아와 예전에 슬쩍 하다 접어든 블로거 작가로 전업했죠. 전에 쓰던 지루지루한 글 대신에 이번엔 스트리퍼의 경험담을 야무지게 써봤는데요. 처음 아마추어 스트립 대회에 나간 일, 또 손님들의 음흉한 취향, 성인 용품 추천까지. 이거는 잘 안 되기가 힘들었겠다. 직설적이고 유머러스한 글에 방문자 수는 무려 10,000명 돌파. 블로그 엄청나죠? 10,0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번엔 아예 소설 캔디걸 스트리퍼로 살아온 1년으로 출간. 대박. 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마치 저 책을 쓰려고 스트리퍼를 했던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녀의 블로그 팬이었던 영화 제작자 메이슨 노빅과 손잡고 만든 영화가 바로 주노였던 겁니다. 무려 제작비의 19배, 약 1억 4,300만 달러, 한화 1,613억 원의 흥행 수익을 거두며 초대박. 전 세계 네로라는 영화제에서 받은 각본상만 무려 7개. 게다가요, 할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 드라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타라의 각본가로도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그 스트리퍼를 했던 경험이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긴 했지만은 사실 작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뭐 경험만 있다고 다 씁니까? 물론 그렇죠, 예. 물론. 아, 참 근데 저분의 인생을 보면 아, 인생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니다. 2007년 캘리포니아주 목수일을 하던 로렌 크라이처에게 안타까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왼쪽 발을 잃게 된 건데요. 일자리도 잃고 장애까지 얻게 된 그. 결국 로렌은 세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친구네 오두막집에서 신세를 지며 아내와 함께 장애 수당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아유, 청천벽력이네요. 안타깝네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던 그. 그런데 2011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한 골동품 쇼를 보게 되는데 그날 골동품 쇼에 출연했던 한 노인이 물건 하나를 내놨는데요. This textile would be worth $350,000. 그런데 전문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후다닥 장롱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설마? 뭐야? 똑같은 게 있어? 거의 똑같아. 그렇죠. 장롱 한쪽에 있던 낡은 가방 속에서 무언가 꺼낸 그 7년 전에 돌아가신 증조모의 집을 정리하고 가져온 담요. 담요가 5억이라고? 다 담요? 장롱 속에 아무렇게나 넣어둔 이 담요가 골동품 전문가가 감정한 그 담요와 완전히 똑같았던 거죠. 방송을 보고 로렌의 심장은 초고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원주민 유물을 취급하는 경매 회사에 가서 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1800년대에 만들어진 이 담요는 매우 희귀한 나바호족 담요입니다. 2012년 6월 경매장에 등장한 로렌의 담요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종족인 나바호족의 물건으로요. 방송에 나온 것보다 보관 상태가 더 좋았던 건지 무려 14억 원의 낙찰. 어머, 담요가 진짜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온 그의 인생. 친구네 오두막에 얹혀 살던 로렌 부부는 딸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된 기념으로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즐겼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중심부에 집 2채를 떡하니 사며 어머.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번 특종은 문자 하나로 인생이 확 바뀐 가난한 싱글맘의 사연입니다.
4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 비벌리 도란. 그런데 2015년 갑작스럽게 셋째와 넷째 아이가 연달아 자폐증 진단을 받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남편 일도 변변치 않아 빠듯한 생활비와 시에서 나오는 생활 보조금 고작 320파운드, 약 46만 원으로 병원비까지 보태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힘겨운 상황 속에 남편 션 프리스틀리는 이런 구질구질한 삶 정말 지겨워. 더 이상은 함께 못 살 것 같아. 우리 이혼해. 아내에게 이혼 요구까지 한 거죠. 인생을 또 같이 살았는데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같이 그 역경을 이겨내야지 무슨 혼자 힘들다고 저러면 어떡합니까? 비벌리는 이 충격에 우울증까지 찾아오고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절망을 한순간에 뒤바꾸는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문자? 그 문자의 내용은 뭐예요? 복권 당첨. 문자를 받고 비벌리의 머릿속을 스친 한 기억. 이틀 전에 그냥 무심히 복권 한 장을 샀던 거죠. 사기 샀구나. 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서둘러 복권을 찾아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진짜였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게다가 무려 1등 당첨. 어머머머. 그래서 약 1,450만 파운드. 이 엄청난 상금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당첨됐다는 정말 화난 저 미소. 패를 들고 있는 저 얼굴을 화난 보세요. 아니 누군들 저 표정이 안 나옵니까? 에? 그러니까요. 그녀가 복권 당첨되고 바로 한 게 뭐냐? 뭐예요? 그녀는 즉시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포르투갈에 비행기 티켓을 딱 끊고 아이들과 바로 여행을 떠났고 와. 초호화 호텔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럭셔리 투어를 또 돌아와서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넓고 쾌적한 환경에 내 집 마련도 하고 해야지. 고가의 SUV 차량을 딱 어이구야. 아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건요. 아이들의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였다고 바로 합니다. 그거죠. 바로 그거. 저게 제일 행복한 거죠. 네. 네. 이번 인생 역전의 주인공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냥 뭐 인생 즐기고 있네요. 요트를 띄워줬네요. 전세기와 초호화 요트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며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이 남자. S 건강 음료 브랜드의 대표 칼릴 라파티입니다. 전형적인 스타트업 창업해서 부를 이루신 그래요. 그 이제 백인 남자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데 말이죠. 황금빛 인생이 찾아오기 전 그의 인생은 짙은 회색빛 그 자체였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고급 스포츠카 관리 사업을 시작한 그. 그런데 그때 그에게 뻗친 악마의 유혹, 바로 마약.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약은 진짜 손도 대면 안 돼요. 네. 돈도 사업도 사람도 다 잃고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 게다가 라파티는 건강까지 잃어갔죠. 그러겠지. 당시 그의 피부는 검은 괴양으로 뒤덮였고요. 아휴. 몸무게가 48kg까지 빠지며 모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라파티, 너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 요즘 건강 주스가 뜨던데 좀 챙겨 먹고 그래라. 얼굴이 그게 뭐니? 급 그의 인생에 불쑥 끼어든 건강 주스. 좋은 친구를 둔 라파티는 친구가 알려준 대로 생과일에 채소를 넣고 주스를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박! 바로 이거야! 뭔데? 건강 주스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개발한 건강 주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정말 친구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연구 또 연구, 더 건강하면서 더 맛있는 주스를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시럽이 아닌 만수르의 간식으로 유명한 대추야자 또는 로얄 젤리 등으로 단맛을 낸 건강 주스를 출시. 2016년 기준 600만 달러, 연매출 67억 원을 기록. 어머. 현재는 건강 주스계 만수르가 된 칼릴 라파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실패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말 대만 창화시의 한 전통시장. 유독 한 생선 가게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파리만 날리던 폐업 위기였습니다. 저쪽 나라의 뭐 골목 식당
뭐 그런 프로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생선의 달인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 나온 거예요? 생선 미식회 이런 프로가 있다던가. 대만 백종원 선생 뭐 이런 그럼요. 거요. 예. 그런 거 그럴 수도 아니죠? 있죠. 방송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휴, 장사를 접어야 하나. 점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한숨만 내쉬는 어머니를 본 딸 아팽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곧바로 앞치마를 촥 두르고 생선 손질을 배워나간 아팽.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니 이젠 거의 프로급. 예리한 칼질, 전문적인 뒤처리,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서비스 정신까지.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아팽이 그냥 자신의 일상을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순식간에 그녀의 사진은 좋아요 10,000개가 딱! 왜? 이뻐. 이뻐도 너무 이뻐. 따뜻한 효심까지 알려주면서 효심에 감동을 한 거군요. 그럼요. 가장 아름다운 생선 장수, 생선 가게 여신으로 불리며 대화제. 그리고요, 저 시장 어딘지 아시는 분? 오늘 아팽 보러 아니지 생선 사러 갈 예정. 그녀의 실물을 영접하기 위해 생선 가게를 찾은 손님들로 인산이네. 덕분에 생선 가게 매출도 급상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도 180도 확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취재진이 몰려들고 그 인기로 방송 출연까지 딱! 어우, 능숙하게 비늘을 벗기네요. 와, 저렇게 속도 까고 저기 생선 손질하는 거 보여줄 정도면 단순히 외모로만 화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열심히 생선 한 거죠. 손질하고 장사하는 거를 배운 거잖아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가게도 대박! 인생까지 180도 달라진 생선 가게 여신 아팽. 모두 그녀의 갸륵한 효심이 준 선물 아닐까요? 2014년 전 세계 포커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찰리 카렐. 18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세계 포커 대회를 휩쓸며 단 4년 만에 약 3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3억 원을 손에 넣은 포커 스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포커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왕따를 당해서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따를 당하면 포커를 잘 치나요? 찰리는 학창 시절 사교성도 없고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탓에 친구들에게 극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그런 찰리에게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트럼프 카드. 특히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던 찰리는 확률 게임인 트럼프 카드를 혼자 즐겼어요. 그러면서 이때 결심을 합니다. 그래, 포커 플레이어가 돼보는 거야. 자, 이때부터 하루에 무려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포커 경기를 했고요. 그렇게 장장 8개월 동안 매일같이 혹독하게 훈련, 또 훈련. 저분이 아까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성격이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연구하는 게 좀 최적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우선 온라인 포커 대회부터 도전을 시작. 첫 게임부터 엄청난 성적을 거두며 우승. 진짜. 2014년에는 오프라인 포커 경기 데뷔와 동시에 런던에서 열린 영국 대표 포커 대회 그랜드 파이널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약 1억 5천만 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2015년 5월엔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유럽 포커 투어에도 출전해서 무려 215명의 선수를 제치고 약 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물이 오를 대로 올랐네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사실 네. 저 대회에 나가면 날고 기는 선수들과 대결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걸 다 세계- 이기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전 세계 소위 말하는 탑자들은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겠지. 영국, 아니 전 세계 포커 스타로 등극한 찰리. 아니 대체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찰리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오랜 시간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 감정 기복이 크게 없었는데 이런 성격이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약점이 될 수 있는 성격을 정말로 그야말로 장점으로 바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점이 되기 쉬운 성격인 건데 그렇죠. 그 성격이 장점이 되는 아주 특수한 영역을 잘 찾은 것 같아요. 2011년 11월 인도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무려 11억 원이 걸린 마지막 13번 문제를 목전에 둔 참가자. 두두두둥둥. 이 상황이면 진짜 긴장되겠다. 두두둥둥. 2010년
인도 동부 비하르주의 빈민가 모티하리. 이곳에서 나고 자란 27살 청년 수실 쿠마르. 그는 컴퓨터 강사를 하면서요. 15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부모님과 동생들 4남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 허물어져가는 판잣집마저도 대부업자에게 저당을 잡힌 상황. 네, 정말 딱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도 유일한 소확행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퀴즈쇼 시청. 집에 TV가 없어가지고요. 이웃집에 가야만 볼 수가 있었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행복했다는 그. 에이, 정답 B지 뭐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수제 소리 꽤 듣던 쿠마르. 문제가 나오는 족족 척척 맞췄던 것입니다. 야, 쿠마르, 야, 너 잘한다. 아니, 너도 저 퀴즈쇼나 한번 나가봐. 이 말을 듣고 살짝 고민하다가 지붕 수리비나 벌어볼 요량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죠. 10명의 쟁쟁한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분개이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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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과 방청객들도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게 된 그런데 마지막 문제 도전에서 마치면 확보한 상금의 5배인 최고 상금 5천만 루피 11억 원의 주인공이 되지만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면 단 720만 원만 받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야, 과연 쿠마르의 선택은요? 그는 인생 역전의 길을 두고 과감하게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떨려. 잘했습니다. 자, 과연 그 결과는? अपना पहला उत्तर बताइए। पहला सर डेनमार्क। 난리가 났어요. 곧바로 그는 퀴즈왕이 된 인도 빈민가 청년. 인도 전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화제가 됐겠다. 아, 기쁘다. 그가 상금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집, 차 사나요? 빌딩 사나요? 바로 발전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전기도 안 들었구나. 그렇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퀴즈쇼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말이죠. 발전기를 가장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영화나 드라마 같고 진짜 슬럼독 밀리언웨어 비슷하네요. 진짜 비슷하네요. 2017년 뉴질랜드에 사는 데미언 콜건은요. 대저택 5채를 보유할 만큼 잘 나가는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제 수호 천사 덕분이죠. 전 10년 전만 해도 노숙자였어요. 오. 1990년대 은행 강도 혐의로 복역, 출소한 뒤에는 노숙자가 되어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데미안, 많이 힘들었죠? 내가 도와줄게요.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오클랜드의 한 교회를 기웃거리던 데미언. 그때 그에게 모건 리틀 여사가 다가온 겁니다. 당시 신분증도 통장도 하나 없던 그에게 생활 보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죠. 너무 고맙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네. 진짜 귀인이네. 아, 그래서 그러면 정신을 차린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다시 술, 마약, 그 악마 같은 유혹에 넘어간 에이, 이건 에이. 아니지. 아니 도움을 받고서 정신을 못 차려요. 하지만 얼마 뒤 후회가 몰려온 그 용기를 내어 또다시 모건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 역정을 낸 게 아, 아닙니다. 네. 아니었어요? 다시 해주십시오. 덕분에 연기가 많이 늘겠네. 데미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은 먹었나요? 다시 한번 데미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와, 천사네, 천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까지 마련, 또 대학교 공부까지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결국 성공한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된 데미언. 와. 그리고 그의 이 감동적인 사연은 뉴질랜드 전역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 다들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을 때 저 내민 따뜻한 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네요. 바꿨네요, 그죠? 진짜. 정말 살아있는 천사입니다.